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이제 남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왜 차를 타고 이제 남쪽에 있는 이 푸에르토 마드린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화면에는 지금 고래들이 있습니다. 크리를 세우고 이제 고래들이 먹는 이 먹잇감들을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보시다시피 두 쌍의 고래가 있는데요. 각자 암컷과 새끼 고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4개국어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그런 구분을 짓습니다. 모국어, 저희 어머님이 알려주신 언어는 한국어다. 근데 원어민은 어떤 언어로 원어민이냐? 스페인어. 네, 그래서 한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영어, 제가 공인 번역이랑 동시 통역을 전공을 해요. 스페인어와 영어로 해서 이제 영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배운 게 포르투갈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근데 제가 항상 자부심 갖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만큼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다.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도 많이 알려주셨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주셔서 다행히도 한국어를 잘하고 있고 최대한 교민들이 많이 반복하는 그런 패턴들을 하지 않도록 분석을 해서 좀 저의 한국어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TMI, 좀 불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2025년은 저의 집에서 묵은 박수가 무려 6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꾸중하냐면 도대체 월세를 왜 내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호텔에서 지내지.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곤 하는데 워낙 이 여행업에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용한 항공편 횟수도 뭐 30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올해만 해도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왔다 갔다 계속했고 한국도 벌써 지금 9월 달인데 2번 거의 4개월 정도 있었고요. 일본도 다녀오고 중국도 다녀오고 뭐 터키, 두바이 경유지도 다녀오고 하면서 굉장히 바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저의 소개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좀 많이 언급이 되는 주제로 하는 게 더 관심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미나게 제목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손흥민 vs 메시. 여러분 손흥민은 당연히 잘 아실 거고 메시도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메시 그 축구계의 신이죠. 정말 유명한 선수,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얼마 전에 그 월드컵도 우승을 하면서 좀 메시 그 커리어에 굉장히 어떤 그 정상에 올랐다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질문이죠. 아르헨티나가 더 좋니? 한국이 더 좋니? 라는 이런 질문을 남녀노소 없이 국적 불문하지 않고 항상 그런 질문을 받는데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저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맛있게 먹는 음식은 묵은지찜, 김치찌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고 역시 한국 음식은 본토에서 먹는 게 맞다. 무슨 음식이든 본토에서 먹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신기했었던 거는 사실 뭐 되게 소박합니다. 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멍 때리고 창문을 바라봤을 때
저 간판이 굉장히 낯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저게 한글이네? 왜 한글이지? 아, 나 한국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국에 가서도 거의 한 2주, 3주 가까이는 내가 한국에 와 있구나라는 그 체감을 크게 하진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다녔었던 여행은 사실 스페인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다 돼서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냥 남미에서든 어쨌든 다 스페인어가 통하니 다니면서 여기는 여행지구나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그냥 뭐 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한국 가서 정말 이런 게 내가 여행을 왔구나. 모국이기는 하지만 여행이구나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국 가서 모든 게 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투샷으로 나오는 걸 예상을 못했네요.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지금. 네, 어쨌든 6년 전, 네, 사진이니까, 네, 이걸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경복궁을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그 장소들을 실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고, 정말 그 경복궁이 이 궁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매를 할 때, 입장권 예매를 할 때, 이게 경복궁만 들어가는 게 있고 나머지 궁 다 볼 수 있는 그 입장권이 있거든요. 그걸 다 사서 다 둘러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거기 같았는데 네, 네, 너무 신기해서 정말 구석구석 샅샅이 다 다녀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이렇게 좀 경복궁 이제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있고 사실 이제 요 사진은 한국인이라면 가지 않는 그런 장소들이죠. 경복궁도 마찬가지고 남산타워 잘 가지 않는 곳인데 저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 되게 궁금했었던 그런 곳들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바로 남산타워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봤었던 서울의 전경, 파노라마 뷰가 굉장히 재밌었고 요거는 이제 명동 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원래는 영상인데 영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때 뭐가 신기했냐면 사람들도 너무 많고 막 상점도 너무 많고 길거리 음식이 가장 신기했었습니다. 그 명동에서. 그때 기억이 좀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고 자 대망의 이제 기괴한 그런 경험들을 소개를 할 건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중에서 바로 산낙지입니다. 이게 아르헨티나에서는 사실 해산물 이런 생선 이런 것들을 잘 먹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가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조차도 굉장히 비싼 곳이고 그래서 처음에 거기가 어디죠?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가서 정말 재미난 그런 경관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수족관에 있는 이 아이를 선택하면은 위에서 이제 회로 나를 맞이하고 있고 이렇게 아까 내가 분명히 통째로 봤었던 이 산낙지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아직도 살을 남으려고 움직이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입에다 넣었는데 바다의 비린 향이랑 이 빨판이 나의 혀를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런 신기했었던 경험이었었고 뭐 지금은 막 생각나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가끔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같이 즐겨 먹고 하는 그런 음식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첫 경험이 있었던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한국 여행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제 제주도입니다. 너무 준비 없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설산인데 청바지에 러닝화를 신고
올라갔어요. 내려오면서 엉덩방아는 최소 7번은 찍었던 것 같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을 많이 제주도에서 보게 돼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도 가서 이제 감천 문화마을에서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 네, 구경도 좀 해보고, 아르헨티나 보카랑 비슷한 감이 있죠. 물론 또 발생한 그런 생겨난 이유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회상을 하면서 아,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네, 생각을 하면서 둘러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한국 여행에서 가장 좀 중요했었던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희 친할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친할머니가 이제 수원에 계셔가지고 이제 만나 뵈러 갔었는데, 버스에서 내렸을 때 분명히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알아보시고, 아유, 우리 신용이 왔냐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는데 굉장히, 이상했었던,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색적인 이상했었던, 모르는 분이 나의 할머니인데, 뭐 편안한 것 같기도 하면서, 뭐 이 사람을 내가 모르기도 하고, 그랬었던 재미난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친할머니를 처음 뵙고, 손잡고 오랜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뭐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뵈어서 오랜만에 뵈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한번 뵀었던 적은 있고, 그렇게 친척들 방문하면서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고, 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찾아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국은 좀 일로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뭐 LG에서 일을 했을 때에도 본사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고, 이직을 한 다음에 여행사에서는 이제 여행을 안내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코리아 투어로 왔다 갔다 했었고요. 이 코리아 투어는 남미에 있는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한국을 알리는 그런 여행 상품인데, 이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이 모국을 알린다는 게 정말 뜻깊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한국에서도 남미에서도 이 각 지역을 알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그 남미고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회차에 출연을 해 주셨죠. 네, 저희 정지현 매니저님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또 같이 한국의 요즘 문화를 또 많이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 을지로 도루묵이라는 이 식당인데, 굉장히 그 아기자기한 허름한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봐도 그런 모습이고, 당연히 도루묵을 먹게 되었는데, 참 저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처음에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한두 번은 이렇게 계속 먹어보고 음미해보고 맛을 알아가는데, 한 마리를 다 먹어봤지만 결국 다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이런 음식을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도 먹어본다는 그런 경험에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를 정정 매니저님이랑 같이 한국 문화 탐방을 했었고, 뭐 그 중에서도 지금 뭐 그렇기도 하고 여기 싸이 흠뻑쇼 요거 저는 이거를 얘기할 의향은 없었는데 매니저님 이거 꼭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흠뻑쇼도 막 다녀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한국과 이제 아르헨티나 차례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런 정체성의 고민을 갖고 있다가 아직 아르헨티나로 와서는 아르헨티나는 또 어떤
아르헨티나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르헨티나가 싫었고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그런 갈망이 더 컸었다가 한국을 가보니 아르헨티나는 이런 게 또 좋네. 한국은 이런 게 좀 단점일 수가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서 아르헨티나를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맛있게 먹는 건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아사도와 와인이죠. 아사도와 와인. 어떤 곳이냐? 한국에는 남산타워, 파리에는 뭐 오벨리스크, 네, 파리에는 오벨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요. 아르헨티나에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인데 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요. 남미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네, 그런 멋진 그런 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도시이냐 하면 1900년도 초반대에 이제 전성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경제적으로. 세계는 이제 세계대전으로 바쁠 때 아르헨티나는 곡물 창고로, 세계 곡물 창고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 부를 축적하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멋진 건물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을 하시면은, 여기가 그, 스페인, 뭐, 이태리, 뭐, 이런 파리,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하십니다. 네, 요거 좀 웃긴 사진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진 그런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냐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교, 굉장히 명문대인데, 그 명문대의 법대 건물입니다. 그런 곳이고, 저희 동생이 법대를 졸업했었는데, 교민스러운 방식으로 좀 그 기념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복을 알려주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나는 이런 어떤 뿌리를 갖고, 이런 아르헨티나에서 살아왔고, 졸업을 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폴론 극장이었는데, 세계 5대 오페라 하우스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명성이 있는 곳이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분을 아실 텐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혹평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공연장은 너무 완벽해서 그게 흠이다. 네. 사실 혹평 아닌 혹평이죠. 뭐냐면 그 가수가 이제 아주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 소리가 그대로 구석구석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가보시면은 굉장히 멋집니다. 멋지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공연을 들어보면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곳이고 실제로 저는 여기에서 조수미 공연을 어렸을 때 봤었던 기억도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문화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아르헨티나의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탱고입니다. 탱고 굉장히 멋있죠. 네, 멋있는데 이 탱고 문화를 이 사진 한 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에서 열정적인 모습 굉장히 멋지죠. 자, 이런 아르헨티나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8번째로 크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자연 경관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빙하, 캐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곳이 이 저희 까라파테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까라파테 저희 식당인데 이 모닥불을 피우면서 불멍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소개인데, 이런 아르헨티나에 대한 좀 가치를 조금 더 알아보게 됐던 그런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한국에 가서는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중간에서 하이브리드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간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걸로 항상 바꿀 수 있는,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그런 나만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 나갔고, 정말 이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이야기들 생각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오셔서 또 같이 다양한 현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리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안전하게 더 즐겁게 이제 남미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가장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고산병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 요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야지 남미에 대한 두려움도 좀 떨치고 올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고산병이 어떤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지를 좀 알아보는 짧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